네, 주말 잘 쉬고 계십니까? 2월 8일 일요일입니다. 자, 주말 동호무시한 5%고요. 자, 날씨가 정말 추워요. 자, 밖에 다니실 때 진짜 조심하시고. 야, 저도 사실 이게 기관지 안 좋은 편이라서 감기 걸리면 정말 오래 가는 편인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걸리지 않고 잘 건강하게 있습니다. 자, 건강하셔야지만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요새같이 진짜 볼 거 많고 온갖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제가 잘 잡아 드리겠지만 오늘도 한번 유익하지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제가 릴렉스 시황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제가 이제 한 2, 3주 전인가 벌써 좀 쉬고 와서 이제 장을 좀 많이 대비를 했잖아요. 1월 달에 우리나라 정말 좋았어요. 1월 달 정말 좋았는데 약간의 쏠림이 있었죠. 뭐 ETF 233740 코스닥 탐욕 2단계 넘어가다 보니까 2월에 변곡점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조금 생각보다 더 흔들었어요.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편하게 들으세요. 원래 편하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조금 릴렉스하게 스토리 위주로, 물론 그림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구성을 좀 했습니다. 우리 빅스윙 사이클 잘 타는 차원에서 많이 도움되실 거고요. 자, 우리는 빅머니를 채싱합니다. 암만 흔들고, 지금 흔드는 게 특히 더 심하다 그랬어요. 자산별로 그렇고 여기도 강도도 그렇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 다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큰 흐름, 그래도 빅머니 묵직한 애들을 추종하는 빅스윙 채널입니다. 혹시 단타 힘드시고 진짜 도저히 뭐 안되고 단타 맨날 손해본다, 단타에 지친 분들은 저희와 함께 유익하게 빅스윙을 꾸준히 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구체적으로 포트는 매일 말씀드리긴 합니다. 오늘 제가 코스피 기준, 그 다음에 AI의 지금 변혁의 가장 기준인 슈퍼반도체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그 외에 로봇한 현대차와 물론 좋습니다. 빅바이오와 우주정권도 다 괜찮은데 이런 얘기는 제가 매일 드리기 때문에 앞에 위주로 드릴게요. 자, 오늘 드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좀 간단하게 좀 구성을 해봤는데 아직 박스긴 해요. 물론 다우가 지금 신고가 났습니다. 이 다우 신고가는 제가 이제 자산이 순환되는 측면에서 미국 내에서 의미가 있어요. 저는 페이크는 아니라 보기 때문에. 하지만 나스닥이 박스이기 때문에 자, 빅테크들 캐펙스가 난리가 났죠. 이것 때문에 야 수익성 되겠어라 의구심이 살짝 살고 있지만 사실 처음도 아니고 이 부분에서 AI 변화와 함께 또 수혜를 볼 수도 있겠죠. 뭐가 불어나면 딴 데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말 강해요. 1월달 정말 강했고 2월달은 많이 흔들다 보니까 야 이제부터 무슨 큰 게 오는 거 아니야? 좀 불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야 저 봐봐 외국인 저렇게 팔잖아, 개인이 저렇게 사잖아, 그럼 안 돼,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충분히 저도 참고하고 이제 그걸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측면에서 외국인 이렇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단기 변동성 추세 괜찮게 보는 얘기를 수급적으로 이거 자주 말씀드리잖아. 이걸로 전부 다 바닥 잡고 삼전 사고 작년 바닥 다 맞췄어요. 그런 면 때문에 같이 한번 봐주세요. 자, 먼저 그냥 간단히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미리 일주일 전에 노란 딱지로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꽤 열심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모르면 도태된다 해서 정방꿀, 몰트봇, 국장 탐욕, 이게 사실 이번 주 변동성의 다 원인과 시장의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자, 정방꿀은 뭐죠? 정부랑 반대로 하면 꿀이다. 이게 2017년, 2020년 그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얘기예요. 뭐 그분을 나쁘게 말할 의도는 전혀 없고 그때는 그 부동산을 누른다 꼭 잡는다 했지만 부동산은 역대급으로 올라버렸죠. 그 사실 그렇습니다. 정부가 뭐 좌파업을 떠나서 그 정부의 정책은 항상 나와요. 근데 그 정책에 따라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정부 반대로 해야 맞는지 뭐 따라가야 맞는지는 시장 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강하게, 물론 주식은 되게 좋고 부동산의 정책 얼마나 효율을 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뒤에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자, 몰트봇 지금 아주 커다란 IPO를 준비하고 있는 엔스로픽입니다. 엔스로픽 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던데 얘가 나오면서 전 작년에 그 딥시크보다 훨씬 더 큰 미국 AI, 글로벌 AI의 큰 변형을 갖고 있다 봐요.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제는 파괴적으로 혁신된다. 이런 면에서 몰트봇, 엔스로픽 꼭 말씀드리고 이번 주도 그래서 많이 흔들렸죠. 소프트웨어 기업 많이 빠졌고요. 자, 국장 탐욕은 이제 탐욕 2단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1월 말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 전에 보면 레인보우도 수익 엄청 났는 거 한 두세 배 났는 거요. 한 절반 팔았죠. 또 233740 잘 들어가서 그것도 한 두세 배 됐는 거 늦게 사신 분들 거의 80%씩 먹고 20, 30% 팔아놨습니다. 나머지 흔들더라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케빈 워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이분이 새로 들어와서 야 QE 안 한대,
유동성 말라버린데 디베이스먼트 근본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있었지만 전 아니라 얘기 드렸어요. 근데 월요일날 박살 났잖아. 바로 그냥 월요일날 급락을 했거든요. 이때인가? 예, 그때잖아요. 이때 케빈 오시 때문에 충격 받았지 않습니까? 뭐 그 뒤에는 딴 거 했지만 이번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대비가 됐던 상황이고요. 지금 케빈 오시가 스티브 마이런이 1월 말까지 했던 연준 이사가 지금 끝날 거예요. 지금 만기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임 그 후임으로 아마 케빈 오시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인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들어오면 5월 달에 연준 그 총재 되기 전에 아마 연준 이사로서 활약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는 시장에 또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걸 주겠죠. AI 생산성을 믿고 있고 규제를 감수하는 것을 적극 찬성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 중요한 거는 AI 생산성이 커진다는데 큰 흐름들이 상당히 되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월초 급락했을 때 이렇게 하자 지수 조정에 대해서 저는 계속 지수가 박스라고 드리긴 했어요. 오늘 제가 얼마나 박스되고 조정 얼마나 더 받을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 저점이 코스피는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는 게 있습니다. 자, 정확히 산다 판다고 반대로 보지 마시고 약간 무시하지 마시라는 얘기도 드렸고요. 여전히 반도체 기준으로 이게 잡혀야지만 뒤에 종목이나 섹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적었네요. 이걸 한다고 해서 많이 보시진 않더라고. 알고리즘이 좀 그래서 그러는지. 어쨌든 오조나 팔고 개인들 사고 하지만 기관들이 상당히 뭉쳐서 내부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 되게 좋았습니다. 자, 공포에 매수한다는 얘기도 그때 아침에 살짝 드렸죠. 자, 지수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미국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이까지 떨어지지 않고 반등을 줬는데 계속 간다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게시판 글도 올려드렸지만 약간의 급 나간 부분에 대해서 출렁거리는 부분. 자, 다우 잠깐 볼게요. 자, 제가 미국 내에서도 다우가 계속 좋아지는 흐름. 다우는 사실 30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정통적으로 다우 들어가기 힘들긴 하지만 30 종목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약간 편파적인 게 있습니다. 어쨌든 올라가는 거는 헬스케어도 좋았고 은행도 좋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다시 한번 IT가 올라가다 보니까 빅테크 괜찮고 전반적으로 다 좋아서 저는 다우가 지금 5만 포인트 돌파하고 신고가 날 수 있다 봅니다. 당연히 또 트럼프 나왔겠죠. 이제 5만 포인트 신고가를 봐라. 내가 때문에 증시가 오른다. 사실 트럼프 때문에 미국에서 돈이 빠지는 거죠. 어쨌든 자기 말로 자기 임기 내 2년 남았고 2년 3년 남았는데 10만 포인트를 버리겠다. 다우 10만 포인트 버릴게. 우리나라를 봤나?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갈지 안 갈지 봐야 되죠. 자, 지난주를 보면서 우리는 공부를 좀 했고 이번 주를 보면서 공부하면서 다음 주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자, 소프트웨어 기업의 혁신적 파괴가 올해 들어서 저는 분명히 엄청나게 커질 거라 봐요. 조금 더 나아가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좀 화이트 컬러든 뭐든 로봇은 조금 빠르긴 하지만 이 AI 된 생산성이 폭발하면서 고용 쪽에서도 충격을 줄 수 있는 올해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랑 AI 생산성을 이제 감안해서 보는 그런 또 기한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쏠린 레버리지가 청산이 많이 됐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해도 못했던 부분인데 자, 금과 은이 난리 났어요. 뭐 금은 저는 이제 4,000불 중반에 또 매일매일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이 자산 전체 다 커버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근데 참고로 4,000 중반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서 반등을 좀 주고 있고요. 대신 은은 암만 이거다 저거다 뭐 산업용으로 쓰이지 그렇게 해도 너무 과도에 돼 있습니다. 100불 이상은 오버슈팅이었으니까 거기서 많이 청산되면서 그랬고 또 비트코인도 매일 챙겨보긴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선을 끄는 게 6만 불 초반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6만 불에서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지 어제는 다행히 7만 불까지 반등을 주긴 했어요. 이것 때문에 금요일날 장도 좀 괜찮았고 하지만 바로 가느냐 뭐 그것도 아닐 것 같고 지금 출렁거리면서 6만 불에서 바닥 만드는 과정을 저는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골라서 막 돌고 돌아요. 사람들이 다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단계돼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코인 하시는 분이 있고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ETN 같은 금은 엄청 많이 하시는데 웬만하게 너무 막 쏠리거나 레버리지 같은 거는 정말 자제해 주시고 주식은 항상 그렇지만 오를 때든 빠지고 장 정말 좋을 때도 이거 수입방을 못 하잖아요. 손실을 못 막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더 급하게 들어가려다가 수익은 그냥 손실 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 주시고 자, 우리나라 정치정책 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일단 정치정책은 꾸준하게 나오고 한 방에 끝나는 건 아니다. 레버리지 말씀드렸고 자, 이 부분 알고 가셔야 돼요. 엔스로픽이 이번 주말에 또 200억 불을 유치했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말씀드렸지만
IPO 있는 비상장은 거품이 맞아요. 그는 다들 얘기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보고 IPO를 얼마나 비싸게 나올지 그 붕업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알면서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성장이 필요한데 엔스로픽, 스페이스X, 그 다음에 오픈 AI 전부 다 상장한다 했습니다. 그 얼마나 비싸게 붐붐붐 해가지고 좋게 만들겠어요. 특히 저는 스페이스X 관련해서 우주 테마도 미국도 덜 돌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 더 좋은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수급이 강하고 우주 테마는 꼭 갖고 간다. 로봇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엔스로픽이 얘가 지금 나왔던 게 법률 자본이다. 그 다음 나온 게 금융 자본이나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나올 게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주말에 보시면 엔스로픽 관련 얘기도 되게 많은데 그림도 잠깐 보면 이거거든요. 자, 과거에서 지금 뭐냐면 이게 코딩입니다. 코딩.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LMM 묻고 답하는 게 아니라 코딩 프로를 짜준다 그랬어요. 이미 여기에서는 엔스로픽이 탑 1등이었고 알파벳이 계속 투자하고 있는 그런 회사잖아요. 자, 보시면 웹사이트 뭐죠? 이 관련해서 막 새로운 게 나오다 보니까 웹사이트도 급증을 하고 있고 iOS 어플리케이션이죠. 제 말에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인데 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코딩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묻고 답하는 게 아니라 내 PC에 들어가 살아 애들이. 살아서 진짜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지금 알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뭐 전화도 하고 저희끼리 뭐 종교활동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서 엔스로픽의 이 흐름은 슈퍼볼 광고도 때렸습니다. 이제 그거 보고 또 오픈의 알트만이 막 서로 막 싸우고 있던데 뭐 그거는 단기적인 일이고 IPO를 위해서 앞으로 나올 파트가 얼마나 많겠어요. 온갖 파트에다가 계속 내놓으면서 파격적인 혁신을 저는 줄이라 봅니다. IPO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몸가서 계속 키워야 되잖아. 또 그 다음에 이분은 CEO가 약간 보수적이더라고. 막 부풀한 게 아니라 올해 들어서 매출도 살짝 보수 잡아놓고 나오는 행보들은 상당히 파괴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3,500억 불 밸류거든요. 제 밸류 챙기고 있는데 계속 늘어요. 우리나라 돈은 500조 원입니다. 500조 원. 그 하이닉스만큼 되죠.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IPO론과 함께 물론 IPO가 된다 싶을 때는 약간 단기로 꼭지로 만들 수 있겠지만 엔스로픽 때문에 이 흐름을 같이 보시고 시장에서 정되는 나스닥도 필요하겠죠. 자, 비싸고 많이 쏠렸던 미국 기술주가 이미 작년부터 제가 작년 초에는 달러 100이하러 갔다. 작년 하반기 11월 달에는 TP로 넘어간다. 계속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작년 말에 IB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구루도 얘기했지만 자산 분산이 글로벌 트렌드로 되고 금은으로 또 오바됐다가 시장도 작은데 주장창 거리기도 하고 비트코인도 한번 이슈 걷고 그런 가운데 여전히 저희는 이머징 쪽 특히 우리나라 쪽에 정말 좋은 이런 수급 수혜를 볼 수 있다 봅니다. 이것도 그림 잠깐 보여드리면 오늘 그림이 있어야 조금 나으니까 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많이 보셨을 건데 자, 캐펙스 투자가 결국은 서버죠. 자기 클라우딩 하기 위해서 서버를 하고 AI 좋으니까 실제로 수익이 나와요. 세계 3대 클라우드가 이제 아마존이랑 그 다음에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르잖아요. 얘들이 수익성이 정말 좋다니까요. 이번에 지금 구글도 실적이 얼마나 좋게 나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그 60-70%나 이 캐펙스 투자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돈 그렇게 쓰면 벌어가 다 쓰면 어떡해? 물론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그게 단기적인 악재, 아니 단기적 걱정이죠. 그랬다가 이제 금요일날 반등 줄 때 못 오르긴 했습니다. 아직 살짝 여파가 남아 있는데 저는 갈 수 있다 봐요. 기준은 구글 기준으로 알파벳 기준으로 미국장 보셔야 됩니다. 자, 엔비디아는 박스 정도 옛날 대장이지만 구글이 지금 세대장이라 봐요. 구글이 지금 빅테크 M7 세대장이기 때문에 꼭 구글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 이번에 캐펙스 투자했는 게 얼마나 성장으로 돌릴지 자신감과 함께 그 흐름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아마존 뭐든 보면 전부 다 작년 말 기준보다 60%, 90%, 70% 미친 듯이 늘잖아요. 대신에 애플은 좀 따로 놀죠. 애플은 아이폰 같은 놀기 때문에 그 AI 좀 약한 부분이고 얘들 쓰는 데는 뭐 들어와 있죠. 다 구글 씁니다. 제미나이 씁니다. 구글에서도 애플 쪽에다가 이 iOS 멀티 쪽에다 다 확장을 하고 있는 구글이죠. 테슬라가 금액이 좀 작긴 한데 자기만의 멀티 통합 플랫폼이 있으니까 우주 플러스 이제 그 로봇 챙겨보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진짜 비싸고 하고 뭐 가성비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돈이 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이 흐름은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 딥시크 나왔을 때 있죠. 이때 작년 2월 달에 그때 그 나스닥 기준 약간 보여드리면 그때도 이미 뭐 가성비가 되겠어? 캐펙스 투자하는 게 뭐 되겠어? 했었던 부분 있었어요.
근데 그거 이제 관세 때문에 그랬잖아요. 작년 3월, 4월은 관세, 트럼프 정책 목리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좀 괜찮아질 거고, 일단 지금은 AI 쪽 보는 게 맞습니다. AI 쪽을 따로 떨어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년 언제죠? 11월도 그랬어요. 그때도 물론 근원적으로 비엔비디아 진영 칩이 분사가 돼버렸잖아. TPU도 만든다 그러고 자체적으로 칩 만든다 그러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또 반도체 수요가 더 커진다 보기 때문에 더 올라갔는데, 엔비디아보다 비엔비디아 쪽으로 확장이 많이 되는 흐름이 나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젠슨왕 인터뷰는 제가 게시판에 올려드렸어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이 부분 보시면 AI에 대해 성장성 약간 뽕이 좀 차오르실 겁니다. 근데 꼭 보셔야 되고, 자, 제가 따로 준비한 거는 뭐냐면 이미 AI 관련해서 가장 크게 봤던 알트먼이든 그 다음에 지금 젠슨왕이든 AI 발전 단계는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23년부터 저희가 4년차 이제 보고 있는 AI잖아요. 가장 기본 투자 핵심인데, 이거는 이제 젠슨왕 얘기입니다. 첫 번째 퍼셉션 AI, 그래서 초기입니다. 2010년대 후반에 나왔던 일반 유서 어떤 뭐 챗봇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생성형 AI가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나 뭐 그록 같은 그런 것들인데, 얘들이 이제 23년부터 나와서 올해 4년차 나오고 있고 점점 업글되고 있죠. 그 GPU든 뭐 TPU든 들어가서 좋아지는 학습용 되는 과정이고, 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에이전트 AI가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이제 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추론형 메모리까지 회선까지 붙으면서 애플을 보강한 에이전트가 작년에 원년이었고요. 엔솔피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똑똑하게 일도 잘하면서 앞으로는 진짜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 쓰나미가 올해 2026년에 저는 오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예요. 이게 현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겠어요. 자, 그런 면에서 반도체 수요는 계속 봐야 되고, 그 다음 뭐죠? 이게 최종이에요. 최종 피지컬 AI. 실제적으로 이게 탑재라는 하드웨어 갖다 붙입니다. 물리적으로 머리는 두뇌가 정말 똑똑하고 감성까지 들고 있으면 비서를 할 수 있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로봇 플러스 자율주행까지 되겠죠. 저는 순서는 로봇이 먼저라 봅니다. 자율주행은 약간 루저 게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에서 당연히 시장에서 난리가 나고 막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면서 파괴 정신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투자해야 될 다음 단계잖아요. 좀 빨라졌다 했잖아요. 물론 몇 년 걸릴 수 있지, 3년 걸릴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투자를 해야 된다 봅니다. 로봇. 자, 그렇게 해서 3단계, 4단계로 넘어가는, 되게 빠르죠.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잠깐 구체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GPU에서 작년 11월 달에 알파벳 TPU 나왔다. 그때부터 저는 세대장 나왔다 저는 보는데, 뭐 제미나이나 뭐 나노바나나나 지니3 다 좋겠지만, 제가 얘기할 때 앞으로 봤을 때는 GPU가 기본이 됩니다. 학습은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추론이 약간 플러스 되는 게 30%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애들이 있잖아요. 빅테크들. 얘들 자체 칩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체 칩 다 개발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지금 바로 30% 올라갈까요? 엔비디아 빼고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아니고 얘들은 자체 칩이 다 있어요. 이름도 다 있어요. 그 얘들이 바로 30%못 올라가. 지금 기껏해 5%, 뭐 3%, 5% 되겠나? 근데 거기에서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들어갑니다. TSMC 다 못해요. 작년에 한참 빠졌을 때 우리가 뭐 급락할 때 노랬지만 AI는 당연히 반도체가 필수다. 근데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모건스탠 때리면서 바닥을 치고 페이커 친 이후에 작년부터 올라올 때도 반도체 필수다 얘기 드리고 정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앞으로 파운드리가 또 커질 거예요. 지금 적자인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 부분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앞으로 하이닉스 없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또 각광받는 시대가 금방 오리라 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캐펙스 미친 듯이 캐펙스 투자하는 흐름이 그렇게 저희는 수혜를 좀 해석하고 있어요. HBM, D램, 낸드 당연히 다 좋고 뭐 그렇겠지만 TSMC에서 파운드리든 뭐든 그때 뭐였죠? 10년에 2배 넣는다 했나? 10년에 2배 넣어도 되겠어요. 어쨌든 저는 파운드리 좀 말씀드리고, 자, 구체적으로 호퍼와 블랙홀이 있습니다. 호퍼는 지금 미중 관계 되면서 넘어갔잖아요. 중국용 저가 호퍼 말고 H100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관계 괜찮다 판단을 했고, 엔비디아도 중국용 매출 5% 10% 늘겠지만, 자, 블랙홀이 나옵니다. 이제 블랙홀은 차원이 달라요. 자, 블랙홀이 구체적으로 작년 말부터 소규모 생산해서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몇십만 개 준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본격적으로는 올해 2분기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호프에 비해서 어떻죠? 성능이 40배입니다. 40배. 이게 엔비디아 젠소랑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효율이 4배입니다. 그 다음에 전성비, 전력 효율도 25배나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때문에 미친 듯이 때려붙는 거야. 빅테크들이. 아니 이제 해보니까 이거 하니까 자기가 봤을 때 효율이 올라가고 매출 AI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돈을 갖다 때려붓고 있는데 왜 시장은 안 믿고 뭐 단기적인 뭐니 그런 얘기 하냐는 거지. 자기들 봤을 때. 그 CEO 한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사이에 살짝 캐즘 없을 것 같은데 이 블랙에를 보는 게 지금은 다음 단계예요. HBM4에 들어가는 지금 들어간 HBM3가 블랙엘이고 HBM4가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개발이 완성됐다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수요를 살짝 봐야 되는데 3전 한익으로 하고 있고 루비는 언제 나오느냐? 내년 하반기니까 1년 정도 땡겨 써야 됩니다. 어제 그제 보면 HBM4에다가 마이크론 떨어졌대요. 루머입니다. 마이크론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3전 한익이 다 들어가겠지. 마이크론 3% 올라가면서 금요일 마감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방금 말했던 블랙엘로 이제 시장이 넘어가고 거기에서 젠슨하게 엄청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인터뷰를 주말 했다고 저는 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젠슨왕 한번 보세요. AI 관련 다 전반적으로 다 말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 실적이 마지막 남았죠. 항상 그랬고 작년 11월도 그랬는데 엔비디아 실적 나온 날이 바닥이었어요. 그때부터 올랐는데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이 2월 25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월 25일 얼마 안 남았죠. 그건 이제 실적도 뭐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포워드 가이던스 그게 아마 실적 관련이 이렇게 관심이 커질 거라 저는 봅니다. 앞으로 블랙엘에 대해서 빅테크에 대해 있는 캐펙스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부분을 해석이 저는 되리라 보죠. 자, 지금 현 연준 의장 파월과 차기현 의장 케빈 오시도 AI 생산성을 통해서 고용까지 안정지이고 물가는 덜 오르고 성장은 엄청 크게 만들 수 있는 장밋빛 시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둘 다 공통점이고요. 그런 면에서 시장에서는 좀 더 빨리 안 믿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실제로 소프트웨어 파괴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 구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과 빅테크 기준으로 AI 확장 차별화되고 있어요. M7 내에서도 차별화되고 있고 제가 엔비디아 박스이지만 아마존 참 알파벳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주 왔다 갔다 하지. 알파벳 새로운 대장 말씀드렸고 당연히 반도체 좋아요. 하이닉스도 물론 좋고 삼성전자가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 알파벳에도 비빌 수 있는 TSMC 비빌 수 있는 사실 그렇잖아요. 돈도 더 벌고 매출도 더 높은데 왜 시총은 반에 반밖에 안 되냐고. 우리나라 점점 좋아지는 그런 면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 이거 우리나라에서 나온 얘기인데 자, 반도체가 서울 집값을 잡는다. 이건 우리나라 뭐 영향 정책까지 다 포함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죠. 말 그대로 집을 팔고 서울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를 사는데 그럼 당연히 반도체 사겠지 이렇게 보는 거죠. 반도체 정말 좋아지게 되면 저도 확률을 조금 20-30% 정도 보긴 합니다. 일단 5천선 위에서 안착되는 과정인데 3전 한익 기준으로 상반 예로 들어있어요.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박스에서 박스가 안정되면 이런 흐름을 꾸준히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AI가 가장 기본이니까요. 지금 얘기했던 부동산 자금 중에 3% 와도 돼요. 3%. 7%면 아마 그 정시자금만큼 될 거고 투자하는 개인 정시만큼 될 거고 3% 와도 뭐 지금 정시 따블라 있지만 최소한 50%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금이 저도 퇴직연금도 들어오고 지금 개인도 새로 들어오고 은행 자금 들어오고 있지만 이 부동산 자금도 5월까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 거라 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여전히 안 좋아요. 메인스트릿. 근데 이거는 우리가 수출 위주로 증시가 돌아다 보니까 코스피 상장인 70%가 수출 기업을 했잖아요. 내수 기업이 잘 없어요. 저는 내수 기업은 아직 사질 않는데 어쨌든 투자하시는 분은 그래도 좀 괜찮을 거고 물론 날이 너무 높기 때문에 투자하시더라도 수익이 잘 안 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처럼 좀 크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주식만 오르고 금융만 오르지 실물 경제 어떻게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크게 봤을 때 MSCI DM 이제 선진국 가는 것도 있어요. 올해 6월달에 관찰국 편입도 봐야 되고 저는 된다 보지만 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원래 실물 경제보다 금융 경제를 발전 많이 시킵니다.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일본 지금 밸류업 때문에 더 오르고 있고 금융을 통해서 약간의 팔로를 만드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맨날 코리아 디스카운트 돼 있다가 PBR 0.8, 0.1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자체가 성장도 되지만 금융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정책의 큰 방향도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6월에야 지방선거 있으니까 땡기고 말겠지가 아니고, 물론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이 큰 흐름을 보고 아마 정부 정책이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나오고 있다 저는 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일본이 지금 봐봐, 2012년 아베 나와서 그렇게 안 되고 잃어버린 20년 30년 돼 있다가 그때 일본 니케이가 8천이었어요. 2012년 13년에 8천이었는데 지금 5만 넘었잖아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보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저도 확률은 보고 가능성 보지만 너무 크게 하지 않고 뭐 그래 되면 우리나라 많이 상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건 장기적인 비전이고 어쨌든 밸류업은 하고 있으니까요. 정책별로. 우리나라 정말 이게 먹고 살 게 없어 아시잖아요. 뭐 통일이다 뭐다 옹한 얘기하지만 당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금융을 선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정부 정책을 크게 보시는 시각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좀 걸렸나? 자, 마지막 두 번째 중요한 건데요. 자, 우리나라 강한국장의 미친 변동성을 많이 걱정하십니다. 야, 어떻게 외국인이 며칠 만에 12조를 때려? 자,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수급은 아시겠지만 제가 매년 하셨던 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린 부분이에요. 외국인 기준으로 제가 바닥 잡고 꼭지 잡고 다 했지 않습니까? 자, 꼭지는 개인들 위주로 많이 잡았죠. 자, 잠깐 말씀드리면 뭐 지금 또 급을 나는 분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한 번도 그런 일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자, 외국인이 지금 1월 29일부터인가 그때부터 막 두드리기 시작했어. 5천 넘어가고 미국도 출렁거리고 뭐 돈 빠지는데 왜 우리나라만 지금 그렇게 해석합니다. 기관도 들어오고 개인도 들어오다 보니까 막 두드려 파는 거야. 뭐 팔았죠. 외국인이 이제 십며칠도 아니죠. 29일부터 27일부터인가 코스피를 12조 13조를 때렸습니다. 13조를 때렸는데, 자, 보면 저 29일부터 2월 6일까지 딱 보면 며칠 되지도 않아요. 삼성전자 7조 3천억, 하이닉스 7조, 현대차 1조, 시총 1, 2, 3입니다. 시총 때린 거 위에서 반도체를 그 14조 15조를 때렸어요. 따로 현대차 팔렸지만 좀 괜찮게 보고.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안 좋다 할까요? 앞에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내내 드렸잖아요. 걔들은 그냥 지수 컨트롤이라니까요. 파생도 먹고 옵션도 봐야 되고, 제가 잠깐 파생 얘기 드리면 우리 뒤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끼리는 파생 옵션 되는 매달 다 보지만 중요한 거는 3개월마다 돌아오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아직 3월 많이 남았잖아요. 얘들 단기로는 살짝 누르지만 지금 보는 긴 포지션이 있죠. 3개월 3월달 보는 포지션은 상방이에요. 네, 상방입니다.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 외국인 수급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 지금 액티브 한머니 어떻게 보면 단기로 지금 수익 받던 사람 안에 단기로 이제 선물 플레이하는 변동성을 만드는 한머니들이 있어요. 패시브는 꾸준하게 사는 거. MSCI DM 들어오면 꾸준하게 패시브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액티브한 한머니들이 샀다 팔았다는 변동을 좀 보이고 있다. MSCI DM을 저는 6월달에 큰 흐름 보고 있죠. 자,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랑 제가 바닥 잡을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때는 뭐 그림 뭐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유용합니다. 저는 이걸로 사실 큰 흐름 다 잡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들어오는 거 간단한 매일 말씀드렸던 자, 우리나라의 환율, 그 다음에 코스피, 그 다음 외국인 수급을 보고 제가 수십 년간 보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 볼게요. 자, 2008년 서프라임 때 그때까지 갔어요. 2022년에 우리가 바닥 잡을 때, 그 다음에 작년에 바닥 잡을 때 똑같았습니다. 자, 21년부터 보이는 건데 이 빨간 게 외국인이 사고 파는 추세 한번 보세요. 딱 떨어진 건 아닌데 일단 떨어졌을 때 제가 PBR 0.8배 이하는 공통 나왔다는 얘기 드렸고, 그렇게 미친 듯이 두드려 팔고 털고 하다가 항상 바닥 만들고 개인 다 죽인 이후에 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2008년 9년에 바닥을 만들었을 때고 2년 3년 올랐어요. 그리고 22년에 저희가 하반기 때 외국인이 코로나 때 그렇게 두드려 팔다가 2년 반 만에 돌아왔다 해선 2020년 말이었습니다. 이때 2차 던져서 엄청난 수익 났던 데고 외국인이 또 샀어요. 그런 다음에 자, 지금 생각 안 그렇습니까? 24년 하반기죠. 24년 하반기. 그때 우리나라가 2,900 갈 때인데 2,300까지 뺍니다. 삼성전자 9만원 갈 때인데 5만원, 4만원, 5만원까지 빼버려요. 이때 얼마나 팔았게요? 외국인 파는 거 보이죠? 지수 보면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짧게 볼게요. 요때인데 환율을 지워버릴게요. 환율을 이제 볼 게 아니니까. 자,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살살살 움직일 때 요때잖아요. 이렇게 엄청 두드리 패. 엄청 두드리 팼다. 요때 엄청 두드리 팼던 게 24년 7월부터 25년 5월까지입니다. 이때 뭐 계엄도 터지고 뭐 트럼프 관세 뭐 몽리도 부렸을 때인데
요때 팔았을 때가 코스피를 39조를 때려요. 39조 엄청 큽니다. 39조 때리면서 삼전 하이닉스 박살났는데, 하이닉스 박살 안 나도 되잖아. HBM인데. AI인데 왜 반도체 그렇게 두드려요? 뭐 지난번 저는 페이크라 말씀드렸지만, 뭐 털었다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 제가 5월달 4월달에 삼성전자를 모았을 때 이때입니다. 외국인이 팔다가 살 때는 정말 조심하고 정말 중요해요. 이때 그러면 보면 제가 뭐 지분율 다 따지고 삼전에 다 말씀드리고, 물론 삼전 샀지만 우리는 이때부터 지금 거의 작년 하반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6개월 7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사고 있고, 전체로 봐 사는 건데 이번에 십몇 조를 때리다 보니까 그게 산 것 같지는 안 보이긴 하죠. 외국인 사고 있는 게 맞아요. 보이시잖아요. 이런 면에서 외국인이 11조 때렸다 해도 11조 때렸지만 우리나라 지수가 엄청 올랐잖아요. 2,000 몇백 포인트에서 5,00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 좀 봐야 되는데, 간단해 보면 우리 그 연기금도 그렇지만, 자, 코스피 지분율이 보통 전체로 봤을 때 많을 때는 40%, 떨어지면 30%, 정말 안 좋을 때는 28%까지 빠져요. 27%까지. 근데 작년 제가 바닥 잡을 때 그 29%까지 빠졌다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37%까지 올라왔는데, 얘가 막 사서 올라가요. 삼전 하이닉스를 많이 샀다니까. 또 갖고 있는 것도 50% 넘게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전을 제가 50%에 잡고 하이닉스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이 특히 샀던 것들이 더 올라간 거야. 우리나라 연기금처럼. 아니 보세요. 지금 1,000조 원짜리 하이닉스가 지금 600조잖아요. 1,600조 되는 것 중에 절반이 외국인 겁니다. 그럼 수익이 얼마나 났겠어. 작년 바닥에서 2배, 3배 올랐는데 수백조 모은 거예요. 수백조. 수백조 모은 것 중에서 단기전 한문이가 12조 때리는 게 뭐 중요해요. 얘들만 때렸는데. 그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전처럼 봤을 때 단기에 너무 때렸다가 아니라 많이 먹었으니까 때리는 거야. 수백조 먹었으니까. 자, 근데 요거는 말씀드릴 게 뭐냐. 아까 말했던 22년 2분기 때 외국인 바닥 잡을 때 드리는 거고, 방금 말했던 7월부터 39조 때렸지만 다시 바닥 당기면서 아직 빠지는 거 아닙니다. 자, 작년 5월에 바닥 잡았던 얘기를 한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를 컨트롤하는 거지. 삼전 한이 워낙 많이 먹어서 살짝 액티브한 애들이 살짝 빠지는 거지, 나쁘게 보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외국인 수급은 제가 지수 작할 때 정말 열심히 드리고 확률이 되게 높은 거 아실 겁니다. 자, 대신에 제가 정말 좋게 보는 거는, 야, 기관들이 돌아왔네. 야, 10년 만에 봤어. 야, 근데 연기금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약간 따라가야 되니까. 검투도 그럴 수 있어요. ETF니까. 근데 펀드까지 들어온다 했잖아. 제가 보는 사모펀드까지. 그러다 보니까 토탈적으로 금요일날 그렇게 떨어질 때 저가 매수가 발동됐던 되게 보기 좋은 흐름이었다. 자, 동학개미가 야, 이렇게까지 왜 그 기관들이 그 개인들이 6.7조로 사? 미친 거 아니야? 예탁금이 지금 104조입니다. 그동안 샀는 게 10몇 조를 샀어요. 그럼 얼마 보죠? 더 올라갔는데 그동안 사서 104조가 된 거잖아요. 앞으로 더 들어옵니다. 예금들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하나 말씀드릴 거 있어요. 야, 지금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어와서 옛날에 그 꼭지 신호 있잖아요. 애들 곰 그렇다고. 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2007년에 제가 펀드를 정말 많이 가입시켰고, 뭐 미래셋 그 인사이트 펀드가 줄 세워서 막 가입시켰던 얘기 드렸는데, 그때 꼭지 신호 맞아요. 에어고 오시고 장보다고 오시고, 특히 스nem에 있는 아주 큰 사찰엔 스님까지 오셨어. 정리식 펀드 가입하려고 손잡고 오셨다니까요. 제가 상담해 드렸는데 그때는 맞아요. 그때는 그게 꼭지 신호, 야 정말 안 하던 분이 온 게 맞는데, 지금 동학김 오는 분들이 나이를 떠나서 공부를 안 합니까?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한다니까요. 그 사실은 그 자산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한다 해서 이게 뭐 모르는 분이 없다기보다는 원래 하는 분도 계시고 정말 많이 보시고, 약간 그런 분들이 안 한 분이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전체 자산이 지금 갑자기 엄청나게 안 하는 게 들어온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해서 옛날처럼 야 큰일 났다 꼭지 신호다, 그렇게 좀 보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자, 리오 계좌 서학개미 할 수 있는 그 양도세 감세해 주는 거 곧 나온다는 얘기 드렸고, 자, 우리나라 정책도 퇴직연금을 드디어 20년 만에 대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자, 퇴직연금 큽니다.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국민연금이 이제 올라와서 1,400조잖아요. 퇴직연금이 500조입니다. 4대 연금 중에 두 번째 커요. 거기에서 매년 들어온 돈이 국민연금 못지 않습니다. 매년 50조씩 들어와요. 50조씩. 그 돈으로 뭐예요? 퇴직연금 전부 다 채권 산 거예요. 안전하니까. 그냥 안전하고 원금 손실 없으니까. 그래봐 1년에 1, 2% 수익 나고 있다가
뭐 개인 운영하는 분 계셨겠지만 이거를 국민연금 주면 기금처럼 연금처럼 운용한다는 얘기야. 수익이 올라갑니다. 나쁘게 볼 거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산다 무조건 겁난다 할 게 아니라 국민연금 그렇게 해서 충분히 수익률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투자 잘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대수술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퇴직 연금에서도 주식에 들어올 수 있는 패시브 자금이 생긴다. 이런 수급 좀 보시라고요. 자, 결론을 잠깐 내면 앞에 얘기 드렸던 부분처럼 저희는 이랬던 저랬던 설명을 다 드리지만 왔다 갔다 는 치우고 큰 흐름 시장이 변화를 쫓습니다. AI 빅밴드나 확장이 4년 차인데요. 변화되고 확장되고 지금 차별화되겠지만 이 버블린 자산 분산되는 게 지금 미국 내에서도 다우가 신고가 가고 있고 글로벌 내에서도 미국 말고 다른 나라 가는 그런 자산 분산은 시장이 아주 스마트한 변화를 일으켰어. 왜? 한쪽만 빵빵빵 가다가 뻥 터져요. 2008년도 미국 부동산 터졌고 2000년도 미국 IT 버블 때문에 터졌어요. 걔들은 중간에 멈추는 게 없었어. 그냥 계속 직진이었고 개척을 했는데 이번에 돌아가는 걸 꽤 스마트하게 돌린다 봅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즉 금은이 어떻다, 비트코인이 어떻다, 뭐 단기로 돌아가는 파생이 어떻다는 거는 기관이 물론 그렇게 해요. 기관이 한머니들이 더 많이 돌리고 이렇게 급등당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게 개인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다 보고 있잖아. 앉아서 폰으로 온갖 자산, 온갖 그 글로벌 곡철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변동이 크고 하는 것들은 뒤에 적어놨지만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시장이 변하고 현재 시장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맨날 보면서 시장 기준으로 많이 쫓아가고 있고요. 자, 방금 말했지만 큰 변동성을 겁을 낼 수도 있지. 당연히 변동성은 우리 투자 입장도 그렇지만 변동성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추세를 따르는 거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급하게 샀다 팔았다 맨날 하지 마시라 드리잖아. 단타 치는 분은 좋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거는 앞으로 점점 힘들어진다 보고 현금 비중 15%를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변동성이나 시장 성격에 따라서 이걸 앞으로 늘리고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 15%는 항상 참고하시면서 변동성을 싫어하셔야 돼요. 갑자기 급등했다, 야 먹었다, 남들 봐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급등하면 급 나간다니까요. 추세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하지만 큰 변동성의 원인은 방금 말했지만 글로벌적으로 다 보고 있다. 투자자들의 시대가 오다 보니까 다 폰으로 뭐 HTS로 적시성으로 바로바로 들어온다. 되게 스마트하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봐야 될 자산과 내용들이 정말 많고 복잡다변하다. 사람들이 모두 다양하게 투자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파생 단타까지 계속 늘어나는 이런 수급적인 변동성은 기본입니다. 볼 게 좀 많아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 기준에서 우리는 크게 빅스윙 기준으로 시장 공부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추세를 만드는 건 뭐죠? 단타가 아니에요. 절대 단타는 추세 못 만듭니다. 이 추세는 빅머니들이 만들어요. 크게는 뭐 MSCI든 우리나라에서 뭐든 이제는 기관과 개인까지 봐야 되는 우리나라 수급 얘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한 거 이제는 아시잖아요. 바닥에 막 떨어져가지고 저평가 된 거 없나 찾지 말라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잘 가는 거 사세요. 제일 강한 거. 예를 들어 빠지면 또 삼성전자나 1263, 233, 740 그걸 또 살 수도 있겠지. 아니 현대차도 괜찮을 수 있는데 그거만 딴 거 없어요. 좀 작고 확실히 갈 수 있고 더 먹을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다가 망해요. 장이 그런 장이 아니라니까요. 강한 거 잡으시라니까요. 그게 덜 빠지지만 덜 빠지면 덜 오른 거 아니야? 그게 더 오른다니까요. 아니, 우리는 이제 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파동까지 보고 매도까지 최대한 위에서 팔 수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마쳐야 될게요. 뭐 지금 말씀드리다가 또 안정적으로 들어갔는데 뒤에 또 약간 격앙이 되긴 했지만 자, 오늘 제가 미국의 AI 분명히 분명히 분사가 되고 앞으로 더 커지는 흐름에서 야 빅테크 애들이 너 그렇게 돈 써서 댁에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파월도 그렇고 케빈 노시도 그렇고 곧 나올 이제 블랙의 시대에서 엔비디아 젠슨왕도 그렇고 수익성과 어떤 생산성 혁신까지 만들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폭발하는 단계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피지컬 로봇에 대한 단계다. 투자를 꼭 같이 하시고 반도체와 로봇은 그게 되고 우리나라 기준 잡히면 정책 플러스에서 현대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바이오든 이쪽 섹터들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가 박스라 했잖아요. 박스라 했는데 자, 박스란 말은 작년 11월 달에 요때 올랐다 빠졌다 출렁거렸잖아요.
이때도 난리 안 했어. 이때도 이거 뭐죠? 사이드가 걸렸어요. 근데 한 번밖에 안 걸렸잖아. 출렁출렁거릴 때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하락이 한 10%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10%. 지금도 오면 5,300 넘었다가 뭐 4,900까지 빠졌으니까 한 7, 8% 떨어졌네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정도 끊으시면 될 것 같은데 출렁거리면서 또 올라가잖아요. 막 다 따라가지 말라 했어요. 큰 것들은 뭐 종목도 강하게 생길 수 있겠지만 이 갇혀있는 박스 내 플레이가 좀 이제 안정이 되면 조금 나아지는 그런 다음 주를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음 주 일정을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 주에도 미국의 소비와 CPI 물가를 볼 수 있는 게 나오고, 자, 소프트웨어 기업 저는 안 좋게 봅니다. 뭐 지금 단기 반등 주더라도 파괴 혁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랑말랑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에 좀 이제 쓸리는 그런 단계다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PER 35배 가다가 20배까지 빠졌다. 이제는 사야 된다. 약간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물론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게 살아남는 게 있겠지만 이 기업 전체 봤을 때는 조금 약하게 보는 게 맞다 저 말씀드리고, 자, 금주에 비트코인 6만 불에 지지될지 투신과 어떤 수급량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가은은 얘기 드렸습니다. 자, 옵션 거래가 또 만개 돌아오는데 계속 역대급일 거예요. 그 정도로 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개인들이 손실 보면 거기서 빨리 또 만회하려고 그러고 하지 마세요. 옵션은 진짜 원수한테 가르친다 있습니다. 자, 개인들이 들어가면 죽어요. 하여튼 이런 변동성의 시대에서 우리는 여전히 빅스윙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 일본 의회 선거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어제 대놓고 선거 개입했죠. 다까지 손들어주고 막 최고다 막 그랬는데 뭐 그래도 별 문제가 뭐 생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카이치 워낙 지지율이 좋았기 때문에 중국을 뺏기고 자기는 지지율을 얻었죠. 아마 자민련이 이제 과반수 달성하면서 압승을 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정책에 대한 강도가 좀 커질 수 있겠죠. 뭐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 특히 재정 정책을 당연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금리도 계속 보고 있는데 이래 되면 일본이 성장하니까 돈을 푸니까 애나 약세갈지 성장하니까 강세갈지 뭐 그러면 살짝 봐야 되는 흐름이 있고, 또 너무 약세가면 저번처럼 미국이 또 개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달러와 함께 또 우리나라랑 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애나 따라가니까 뭐 방위력 관련해서 이거는 뭐 다음 얘기 드릴게요. 자, 미국의 소매 판매 소비를 볼 수 있고요. 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또 헬스케어 좋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는. 자, 스포티파이나 데이터독 같은 것들이 소프트 기업입니다. 많이 듣고 계실 텐데 많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 또 장을 전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적 나온 이후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길리어드 사이던스, 그다음 포드, 미국 포드 좋아요. 포드나 GM이 지금 GM이 신고가거든요. 이제 크라이슬러는 많이 갑자기 급락했는데 크라이슬러는 얘들이 전기차 비중을 확 줄여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포드나 이쪽 좋으면 또 우리나라 자동차에 같이 볼 수 있는 섹터가 됩니다. 미국 고용 보고서 나오죠. 앞으로 고용도 이제 AI 생산성과 같이 봐야 되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아마 같이 보는 시기가 이제는 생기리라 봅니다. 자, 소피파이 아까 말했던 유니티 게임 같은 것도 소프트웨어 기업이니까 한번 시장 영향 책임에서 참고로 봐주시고, 자, 미국 CPI가 금요일날 나오네요. 자, 분명히 CPI 살짝 올라갈 것 같은데 이번에 통계국장이 새로 임명됐잖아요. 뭐 너무 척근 아닙니다. 약간 중립적 잘 뽑혔다 저는 보는데 계절적으로 살짝 또 수치 낮추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충격적이게 뭐 적당하게 CPI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트럼프가 계속 관세 대법을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의도적인데 또 계속 관세를 또 강화시키고 뭐 관세 때문에 뭐 자기 나라 어떻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관세 관련해서 강한 멘트를 감안하셔야 돼요. 근데 감안하지만 우리나라 관세도 뭐 빈손으로 뒀다 얘기하지만 너무 겁내시지 말라 했습니다. 반도체 때리면 저것들 손대라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흐름을 강한 멘트를 감안하시겠지만 미국 서민과 어포더빌리티, 걔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흐름 때문에 트럼프 흐름은 조금 그렇게 탁구로 보는 게 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약간의 여진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 정말 더 심하게 급등급락을 해서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이번 주도 살짝 이런 큰 흐름에서 충분히 이제 정리가 된다 보시고, 추세가 또 잡히면 종목장 돌아갈 수 있으니까 조금 떨어지는 딴 것들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 우리나라는 박스를 만드는 과정이라 봅니다. 성장, 어닝밸류 싸고 정책 꾸준히 나올 거고 수급도 제가 분석 꾸준히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한번 얘기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가장 중심이야. 가장 좋고 삼전이 더 좋다 전 보기 때문에
이게 되고 지수 잡히면 그때부터 우리 종목 매일 말씀드린 것들이 또 살아납니다. 큰 수급 다 들어와 있는 애들. 자, 남은 주말 푹 쉬시고요. 자, 내일 또 편안히 뵙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자, 좋아요, 구독, 그 종목급 빼고, 종목 관련급 빼고 댓글은 항상 저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